죽어가는 남자. 금년 마지막 달력을 열면서 잎을 떨군 앞마당 모가나무를 거실 창문을 통해 내다본다. 신혼 초에 남편과 함께 심은 결혼기념식소이다. 겨울 초입이건만 유난스럽게 날씨가 매섭다. 아직도 기름 보일러를 놓지 못하고 연탄을 고집하는 나를 두고 자식들은 혀를 내두른다. 이제 50줄에 들어섰으니 슬슬 노인 행세를 하라고 큰아들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놀려대기도 한다. 자식들 셋을 다 결혼시킨 뒤에 보일러 기름을 놓을 생각이다. 그들이 독립해서 나가기까지 허리를 졸라매고 길가 포장마차에서 기력이 허락하는 동안 떡볶이와 순대를 팔리라 다짐한다. 정오가 지난 뒤에야 장사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모두 나간 뒤 부지런히 집안을 치우고 어묵 국물을 우려내야 한다. 무, 다시마, 멸치, 청양고추를 넣어 정성스럽게 1시간 이상 끓이는 일은 이제 이력이 났다. 이 장사도 단골을 잡아야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이 꼬치 국물 맛에 달려있다. 혼자 손에 튀김도 미리 해 가지고 나가려면 정신없이 아침 시간이 바쁘다. 게다가 벗어놓고 간 옷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귀가한 자식들이 먹을 저녁 식사도 차려놓고 나가야 한다. 늘 하는 일이지만 오늘 아침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푹 쉬고 싶다. 감기 기운이 있는지 미열이 나는 듯하다. 1년 12달 쉬지 않고 일했더니 몸살이 나는 모양이지만 어묵을 꼬치에 끼우는 손은 아주 잽싸다. 혼자 하니 힘드니 이제 그만 접으라고 자식들은 야단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5살부터 연년생 자식들 셋을 앞에 놓고 남편이 떠나버린 날들의 참담함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탓에 단단히 섰을 적에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돈을 벌 기회는 많았다. 도심지의 변두리에 자리 잡은 이 기와집을 종잣돈으로 삼아 은행빚을 얻어서 강남의 작은 아파트라도 샀다면 지금쯤 몇십 배가 뛰었을 터이다. 어째서 이 집을 팔지 않았는지 이따금 후회도 한다. 큰아들은 이제에 밝아서 강남 허름한 방 2짜리 아파트라도 사자고 보챘었다. 이 집을 고수하는 날을 놓고 어머니는 그토록 미워하는 아버지를 기다리느라고 여기를 지키고 있느냐고 면박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크나큰 도시에 세장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다. 남편의 증조부를 위시해서 대물림을 하여 지금까지 지켜온 집이다. 남편이 태어나서 자랐고 결혼하여 자식을 셋이나 낳은 집을 선뜻 팔 수가 없었다. 그만큼 조상의 얼이 서리고 손때도 절었으며 한 가정의 역사와 추억이 깃든 집이다. 어쩔 수 없지 아니한가. 자식들이 떠나면 그림 같은 하얀 양옥을 여기에 짓고 살다가 여기서 생을 마감할 예정이다. 그만큼 이 집이 자리 잡은 터나 위치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었다. 앞에는 대추나무와 모가나무가 튼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뒷산기슭의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언제나 상큼했다. 뒤란의 감나무는 100년이 좋게 넘었지만 가을마다 푸짐하게 익은 감을 장대로 다 따기 어려울 만큼 풍성했다. 눈이 펑펑 오는 날에도 감나무 우둠지에 매달린 푹 익은 감을 먹으려고 까치들이 꼬여들었다. 정한을 낳고 기념식수로 심은 뒤란의 모가는 해마다 주먹 크기의 열매를 맺어 몇 바구니씩 따서 방마다 쌓아놓으면 집안에 달짝지근한 뭉근한 모가 냄새가 고였다. 연탄재를 버리려고 나가니 대문 담벼락에 초로의 남자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푹 틀어막고 앙당거리고 앉아 있었다. 도시의 외곽 산밑
몇 채 남지 않은 낡은 개화집이지만 아마도 도시보다는 편해서 그런가 싶어 그냥 지나쳤다. 아침 햇살이 제법 따뜻하게 고인 답례시라 거지라도 자리를 잘 잡고 앉아 있구나 하고 지나쳤다. 11시까지 거의 매일 한인 일상사를 처리하고 작은 봉고차에 아침에 준비한 장사할 물건들을 다 싣고 나와보니 남루한 옷을 걸친 그 거지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 햇살이 거의 벗어났으니 곧 자리를 뜨겠지 하고 무시해버렸다. 하루 종일 혼자 손에 장사를 하자니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그렇게 후딱 하루가 지나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주섬주섬 물건들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 앞에 당도해보니 아침에 본 그 거지가 그냥 그 자리에 붙박이로 앉아 있었다. 세상에 하루 종일 저러고 있었단 말인가.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저 꼴로 있었다면 혹시 죽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조쫌조쫌 다가가서 툭 건드려도 반응이 없다. 마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큰아들이 회식이 있어 늦는다고 하더니 이 시간에 맞닥뜨렸다. 어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웬 거지가 아침부터 여기 이러고 있구나. 오늘 밤 영하로 떨어진다는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이 사람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을 터인데 어떠죠? 경찰을 불러라. 그들이 이 사람을 갈 곳을 정해줄 것이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자판을 두드렸다. 그러자 머리를 무릎 사이에 틀어박고 있던 거지 남자가 머리를 확 쳐들더니 나를 뚫어지게 보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야. 여보라는 말에 아들도 나도 화들짝 놀라서 거지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는 외등 불빛에 얼굴을 드러냈다. 거무죽죽한 얼굴이 한눈에도 깊은 병이 든 걸 알아볼 수 있었다. 눈에 흰자위는 누렇게 들뜨고 검은 얼굴에 짙은 황달빛이 서려 있었다. 순간 나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이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서 날 보고 여보라니. 나는 두 손을 소리가 나도록 탈탈 털고 비비면서 침을 탁 뱉고 돌아섰다. 그러나 큰아들 정화는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어머니의 뒷모습과 생부라고 나타난 거지를 노려보았다. 5살에 헤어졌으니 아련히 모습이 생각난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뒤 어머니가 그의 모든 사진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미치의 두 동생은 아버지 얼굴도 모른다. 실로 25년 만에 거짓골로 모습을 드러낸 아버지를 놓고 정화는 어쩔 줄을 모르고 멍청히 서 있었다. 골목을 파고드는 겨울바람이 차갑게 문 앞 먼지를 일구며 스치고 지나간다. 정화는 집 안으로 들어선 나의 동태를 살폈다. 나는 추운 날씨가만 건넌방 툇마루에 걸터 앉아 거지를 향해 입에 거품을 물면서 욕을 해댔다. 저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 길거리를 헤매는 미친 개만도 못한 인간이 자식들 얼굴을 어찌 보려고 여기에 적골로 얼굴을 내밀어 급살 맞아 죽을 놈 같으니라고. 길거리에 나 앉아 25년 장사를 했더니 입만 거칠어진 걸 새삼 실감했다. 나의 이른 푸념에 이미 기과에 있던 막내딸 정숙이와 둘째 아들 정호도 뛰어나와 어머니와 바깥의 동태를 살폈다. 호기심 많은 정호가 밖으로 나가 형과 함께 거지를 보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이런 동생을 정화는 옆으로 데리고 가서 가만히 속삭인다. 우리 아버지다. 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이 말에 대꾸도 않고 정환이 거지를 일으켜 부축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형이 아련히 알아서 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정호도 거지 뒤를 따라 들어왔다. 밖이 어수선하니 정숙이도 나와 거지를 번갈아 살핀다. 이런 때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는 이 집의 가장이니 일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정환이 거지를 데리고 들어오자 저들을 향해 참지를 못하고 발딱 일어나 고함을 쳤다. 저 인간을 어쩌자고 집에 들이는 것이냐? 저건 사람이 아니다. 악마야, 악마. 갈갈이 찢어 죽어도 시원찮을 악한이라고. 아마도 죽은 귀신이 되러 들어온 것 같으니 당장 문 밖으로 내쳐버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 난리통에 거지 남자는 머리가 꼬질꼬질한 때를 껴 기름이 주르르 흐르는 귀 속에 움츠려 놓고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알아서들 하시오 하는 태도였다. 봉어리처럼 한마디 말도 없이 몸을 큰아들 정환에게 맡기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기를 거부한 몸짓을 보였다. 어머니, 오늘 하루만 제 방에 재우고 내일 날이 새면 제가 경찰을 부르든 시설에 보내든 할게요. 하룻밤도 내 집에서 재울 수 없다. 저 인간은 우리와 아무 연관이 없는 거지야. 우리 집에 온수란 말이다. 그러니 어서 처백에 돌려보내. 죽고 못 사는 첩년을 놔두고 어쩌자고 여길 기어들어왔어. 어서 그년에게 가도록 내치라니까. 옆에서 되어가는 상황을 지켜보던 정숙이 정색을 하고 내 편을 들면서 끼어든다. 어머니 말이 맞아.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가 지금 보니 병들어 죽게 되니까 우리를 찾아온 모양인데 이제 우리 어려운 고비 다 넘기고 아버지란 존재 필요 없단 말이야. 모두가 갑자기 들이닥친 트닙자를 이 집안에서 내치라고 야단이다. 그러자 정환이 아직도 비틀거리면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지 남자를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어 껴안고 애걸한다. 그래도 우리 삼남매에 육신을 준 아버지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 우선 하룻밤만 재우기로 하자. 큰오빠의 말에 정숙이 짖지 않고 끼어든다. 요 앞에 모텔이 있잖아. 제가 오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한 수고비 받았으니 그걸로 하룻밤 거기에 재워.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간 정숙이 핸드백을 들고 나와 10,000원권 석 장을 꺼내 허공에 대고 흔든다. 거센 반발을 하는 식구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정화는 이제 너무 기진하여 몸을 그에게 기대고 눈을 감아버린 거지를 끌어안다시피 하고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닫아버렸다.